자, 이 작업서부터 들어갈 차례고요. 저희 이 작업이면 2-1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요. 그러면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영역 잡으셨다면 컨트롤 C. 그러고 제2작업 B2 셀에다가 커서를 찍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고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또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일단 데이터가 가져와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목표값 찾기를 좀 읽어볼 건데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래요. 그럼 B11에서부터 G11셀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는데 현대자동차의 연비 킬로미터 리터 적을게요. 하고 엔터. H11셀의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 H11셀을 클릭하시고 네, 등호를 적고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서 쉼표 연비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연비를 찍고요. 그 다음 쉼표 조건은 제조사가 현대인 거.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줄게요. 디에버리지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식을 좀 붙여볼 건데 요거 수식은 디에버리지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글씨 요것도 가운데로 좀 맞춰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연비 평균이 15가 되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의 연비는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커서를 H11셀에다 찍어 놓으신 채로 네,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세요. 자, 되셨죠? 수식셀은 아까 네네네 네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아까 커서를 찍었던 H11셀이 찍혀졌을 거고요. 찾는 값은 내가 원하는 값이 여기서 몇이냐면 15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15. 그리고 값을 바꿀 셀에는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확인해 주시면 여기가 15로 바뀌면서 소나타 뉴라이즈의 연비도 같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목표값 찾기 잘 구하셨으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인 자료에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코드랑 주행 기록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B14셀에다 클릭하시고 엔터 칠게요. 그 다음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하니까 K 별 뭐뭐 이거나는 오어 조건이니까 다른 줄에 적어요. 주행 기록이 크거나 같다 10만. 그 다음에 자료의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를 구한다고 했으므로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를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모델명 찍고 컨트롤, 연료, 중고가, 연비. 그래서 컨트롤 C B18셀에다 엔터 붙여넣기.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아직? 네, 맞아 해주세요. 자, 일단 데이터 범위를 잡아주세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고급을 누를게요. 데이터의 고급.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체크. 조건 범위는 얘가 지금 여기 관리 코드가 K별 그리고 주행 코드가 10만 이상 이렇게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복사 위치는 B18셀 여기 모델명, 연료, 중고가, 연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죠. 그래서 다시 B4에서부터 H12까지 제1작업의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제3작업 B2 셀을 제3작업을 찍고 B2 셀을 찍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한번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분합을 보면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조사의 개수와 중고가 만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렬을 먼저 할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연료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렬을 가주세요. 데이터의 정렬. 정렬 기준을 연료로 맞춰주시고 정렬은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이면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찍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끼리, 디젤끼리, 가솔린끼리 이렇게 모였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서 부분합을 가주세요. 데이터의 부분합. 그룹화 항목은 아까 정렬한 게 우리가 연료로 정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화 항목은 연료로 맞춰주시고 제조사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부분합 계산 항목은 이 주행 기록은 풀을게요. 제조사를 찍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해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조사의 개수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번엔 중고가 만원의 평균을 해볼게요.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제조사는 풀고 중고가 만원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 자, 두 번째 구하는 부분합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풀려 있어야 됩니다. 체크를 풀고 확인 누르면 하이브리드 개수 아까 구한 거 위에 이렇게 중고가의 평균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번에 윤곽 지우시오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윤곽이라고 하는데 이 윤곽을 지울 때는 여기 데이터에 여기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제3작업의 정렬 및 부분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이제 제4작업만 하면은 이 부분합 유형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나는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력 형태를 미리 보자면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에서 일단 주행 기록과 연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타 뉴라이즈 이쿼녹스와 같은 제품명이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1작업으로 가서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모델명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시면서 연비랑 주행 기록을 찍어 주세요. 소나타 뉴라이즈 연비 주행 기록, 이쿼녹스 연비 주행 기록, 티볼리 아머 연비 주행 기록, QM3 연비 주행 기록, 더뉴 카니발 연비 주행 기록, 그 다음 그랜드 스타렉스 연비 주행 기록 이렇게 찍어 주시고 다 찍으셨으면 삽입해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는 2차원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일단 2번인데 데이터 범위 3번인데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 도구 디자인해 보시면 맨 오른쪽에 차트 이동 있어요. 눌러주시고 새 시트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4작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제4작업이 3작업 뒤로 가야 되니까 제4작업을 끌어서 3작업 뒤로 보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을 주랍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3번을 골라주시고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1번을 고르도록 할게요. 펼침 단추 눌러서 첫 번째 거 고르면 되죠? 자, 5번 영역 서식인데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을 때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 글꼴을 굴림에 굴림 적어야겠다. 굴림 11포인트. 그 다음 채우기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를 주라고 했으므로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질감 파랑 박엽지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그림 영역인데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을 주랍니다. 이 안쪽에 그림 영역을 찍어주시고 여기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채워졌죠? 자, 제목 서식.
위쪽에 차트 제목인데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가솔린 및 디젤 차량 현황. 자, 가장자리를 한번 찍어주시고 요게 지금 제목이 글꼴이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돼 있죠? 탭에서 굴림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차트 도구 서식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그 다음 테두리는 윤곽선을 까망으로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까지 예쁘게 쳐졌어요. 자, 테두리까지 주신 후에는 연비를 주는 겁니다.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요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연비가 지금 보면 안 보여요. 그쵸?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일단 계열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할게요.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연비가 안 보여서 주행 기록을 찍었는데 그 이유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어차피 연비랑 주행 기록이 둘 다 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연비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골라주시고 그 옆에 보조축으로 체크해라 까지 체크까지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쪽에 보조축 생기고요. 예, 똑같이 이렇게 선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계열인데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다이아몬드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 표식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보시면은 옆에 계열이 나와요. 자, 계열 옵션의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을 고른 다음에 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얘는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의 형식을 다이아몬드 크기는 10으로 맞춰라 이렇게 해주시면은 표식이 다이아몬드로 크기 10으로 맞춰졌죠. 자, 이렇게 맞추신 후에 여기 레이블을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연비 지금 레이블 표시할 셀을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해당 요소만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레이블이 추가가 되고 얘를 위로 올릴 거면 레이블을 찍고 오른쪽 레이블 서식으로 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면 레이블이 위쪽으로 올려집니다. 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금선을 찍어주시고 채우기 및 선에서 색깔은 까만색 그리고 대시 종류는 파선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을 찍어주시고 도형 윤곽선에서 테두리 줄게요. 0, 2만, 4만, 6만 맞으니까 얘는 그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조축도 일단 윤곽선 까만색 줄게요. 자, 얘가 지금 보니까 좀 달라요. 2, 4, 6, 8, 10이 아니고 뭐 0, 5, 10, 15, 20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죠? 최소는 0이 맞는데
최대가 20.0이니까 20이 맞고요. 주 단위가 2가 아니고 여기를 5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보시면요. 얘가 0.0, 5.0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형식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시 형식에 범주를 숫자로 두시고 자릿수를 하나 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0.0, 5.0, 10.0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다음 밑에 소나타 르누라이드 있는 이 부분도 보면은 그 테두리가 좀 진하게 돼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 까만색 눌러 놓으시면 디자인이 맞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8번에 법예명 변경을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가 주행기록, 그 다음에 연비잖아요. 연비를 보면은 연비하고 밑으로 줄이 내려서 적혀 있는데 이 예제의 출력 형태에 보시면 연비가 같은 줄에 적혀 있죠. 이렇게 법례를 바꾸실 때는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비를 수정할 거니까 연비를 선택한 후 편집을 눌러요. 그 다음 여기다 따로 적는 거예요. 연비 괄호하고 킬로미터 리터.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을 넣으면 되는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넣을 거예요.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골라주시고 끌어서 그려주세요. 여기도 끝에 이렇게 끌어서 맞추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텍스트 채우기는 까만색 그대로 소형 SUV 적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